전 세계에 계신 성균관대학교 IMBA 원우님 여러분들께 닥터 파이낸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 비디오는 봄학기에 핀테크와 행동재무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2015년부터 와서 가르치고 있는 김영환 교수 재무관리 쪽 전공, 재무전공 파이낸스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감사하게도 대중서, 제가 핀테크와 행동재무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서 재밌는 것만 골라 모아서 이렇게 부자 관상 기술이라는 책을 낼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거든요.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이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핀테크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하는 파괴적 혁신, 그것이 지금 AI, 머신 러닝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산업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지금 거의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다들 새로운 세상을 겪게 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더들, 본사의 트레이더 500명들 중에 498명을 정리해버리고 2명만 남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뭐다? 머신 트레이딩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네, 이게 다크풀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핀테크는 이렇게 광범위한 겁니다. 파이낸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재무, 투자, 기업 재무 이쪽에 있어서 기계나 또 머신러닝, AI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더 보조해주고 도와주자. 정리해고만 무작정 하자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핀테크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학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핀테크의 실체 그러면은 우리 모바일 뱅킹, 그죠?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카카오뱅크 들어가죠, 그죠? 아니면 K뱅크든지 또 여러 기존의 은행들도 또 지점망을 축소해가면서 이 모바일 뱅킹 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 모바일 뱅킹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객장을 방문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고팔고 할 때 뭘 봅니까? 핸드폰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트레이딩 하시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것들 많죠, 그죠? 로빈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서서 이제 기존의 금융업의 생태계를 완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해고 되시고 어떤 분들은 새로 일자리를 찾게 되세요, 그죠? 단적으로 제 학부생 제자들 글로벌 경영학과든지 경영학과든지 졸업해 나가가지고 미래셋에서 일을 좀 1년 정도 2년 정도 하다가 얘가 카카오뱅크로 개발자로 가버립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카카오뱅크, 너도 나도 그쪽 개발자. 조금만 파이썬 같은 것들 좀 배웠다 하면은요, 자기가 더욱더 스스로를 스스로 더 배워서, 그죠? 그런 개발자 대열에 합류를 하고 그런 핀테크 회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핀테크 서비스 회사들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핀테크 회사가 살아남을지 또 어떤 회사들은 또 없어질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핀테크 회사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 투자자들이 실수를 덜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MBA 과정을 거치시면서 졸업하실 때쯤 되면은 창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즘 하는 창업은 대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고 전공을 살려서 파이낸스 쪽으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핀테크 창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투자자들의 실수를 안 하도록 미니마이즈 미스테이크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도와줄 방법이 뭐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업 시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들의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을까? 도대체 앱을 직접 개발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들이 어떤 기술들이 지금까지 생겨나왔는가? 도대체 근본 없이 나온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거가 어떤 때에 나오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거는 그 투자자의 심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근자감에 쩌는지, 언제 사람들이 처분 효과 때문에 골탕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길목을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행동재무를 여기에 갖다가 같이 융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많은 교수님들이나 기존에, 그죠? 옛날식으로 파이낸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죠? 선배님들이죠. 그런 분들은 못 알아보세요. 왜? 하필이면 핀테크, 그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기계로 다 얘기가 되고 아름다운 수학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될 것 같은 그 핀테크에 하필이면 심리학을 갖다가 융합을 시켜서 가르치려고 그러냐, 뜬금없이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젊은 교수님들은 당연하지. 이건 맞는, 이게 사람 심리를 미리 제대로 파악하고 그 실수할 길목을 지키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핀테크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을 이 형태로서 가르치는 거고요. 다행히도 저한테는 제가 지난 10몇 년 2009년에 박사를 땄으니까 13년 동안 연구했던 바들이 이쪽의 얘기들입니다. 비정형 빅데이터. 여러분들의 파이낸스 생활은, 사실은 투자 생활은 리스크 테이킹, 위험 선호 이거거든요. 얼만큼 위험 선호를 하시는, 지르시는 분이냐 아니냐. 그죠? 사람마다 그 특질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 남성 호르몬이 여러분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남기는 흔적이 얼굴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 피치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거가 옛날에는 측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피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침검사나 피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빅데이터로, 비정형 빅데이터로 추정할 수 있더라, 측정을 할 수 있더라. 얼굴 사진 보면 되고 손 사진 보면 되고, 음성 피치는 디지털 음성 분석하는 것, 다 숫자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피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더 활용해가지고 그걸 더 깊이 파고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 심리적인 요소들이 기존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100% 수학적인 거, 숫자로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신고전파 재무 논리와는 다르게 뜨거운 피, 이러한 감정, 이런 거에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더라. 그리고 그거를 미리 알고 가서 길목을 버텨서 돈을 벌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를 지난 20여 년간 학자들이 부지런히 밝혀냈어요. 그거에 대한 소개들이 말하자면은 이런 퀀트 투자에 대한 책들 있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강한국 선생님 거. 그리고 뭐 거인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런 퀀트 투자, 심리가 반영된, 그죠? 기존의 이 신고전파랑은 다른 그런 어프로치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투자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 핀테크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 심리학이다 하는 겁니다. 쭉. 그죠? 저쪽의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투자론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제가 얘기하는 책은 뭐냐 하면은 기업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란 게 두 분야가 있거든요. 투자론이 하나 크게 있고 다른 한쪽은 절반은
기업 재무입니다. CEO, CFO 입장에서. 이 양반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참 공평무사하게 의사결정 내리시나요? 여러분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스는 공평무사하시고 아무런 바이어스가 없으세요? 정말로? 기계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이 양반들도 다 공평무사하게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야지 수학적으로 모든 모델링 하는 게 깔끔하게 끝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자고 학자들이 일단 그런 식으로 쭉 신고전 학파에서는 쭉 내려가면서 서로 노벨상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보스만 봐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인물들 보셔도 엄청나게 이 심리적인 편향성에 좌우가 되죠. 그죠? 때로는 근자감 쩔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근자감이 그냥 하늘을 찌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왜 저렇게 근자감이 없지? 자신감 어디 갔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르시시즘, 내지는 이 자뻑이라 그럽니다. 세상이 다 나를 쳐다봐야 되고, 내가 제일 잘났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자의식이 너무 심한 거. 잘난 척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봐 되게 신경 쓰고, 그런 자뻑. 그거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MBTI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로 16가지를 서로 그냥 뭐냐 이러고서 서로 간에 막 물어보고 이러는 게 요즘 유행이던데, MBTI를 떠나서 가장 단순하게 이런 근자감의 척도, 자뻑의 척도, 이런 걸로도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masculinity, 얼만큼 더 상남자적인가 아닌가. 여자분들도 더 상남자적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정도에 있어서 차이들. 이게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밝혀진 바들이거든요. MBTI에 대해서는 파이낸스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상남자적인 걸 한 디멘션을 쫙 해서 보는 거, 근자감 쪽에서 쫙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학계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발전해온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겠죠, 그죠? 네. 참고로 근자감과 자뻑이 같은 거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둘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렇게 오해하시느냐? 둘 다 재수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근자감과 자뻑이 다릅니다. 같은 듯 다르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한번 시험 문제 하나 맞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수업이 이제 핀테크와 행동재무, 이제 교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해에 제가 이제 교환으로 썼던 것들 PPT로 해가지고 뭉탱이로 나눠드립니다. 이거 쓰고 나서 보니까는 출판사에서 하는 얘기가, 수업 시간에 제가 교환으로 썼던 얘기들 다 가지고 보내니까 절반을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왜 없애냐 그랬더니 선수 과목을 요구하는 부분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랐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우리 IMBA 원호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하는 건데, 그 선수 과목이 필요한 그 절반의 부분, 그걸 또 다시 제가 모아가지고 앞으로는 저도 교과서를 하나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이고요. 그 선수 과목이 필요한 부분들, 투자론적인 면에서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PPT 교환을 보시면은 거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단 순서부터 그 실러버스의 강의 진도표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첫 절반은 투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핀테크와 행동재무를 말씀드릴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투자론,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무엇인가, 또 진짜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증거들 얘기하고요. 반론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말하자면 빛이 파동이냐, 물리학에서 말하는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하는 것처럼 이게 정답이 없는, 양쪽 증거가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런
기존의 시장이 효율적이다.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게 가격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뭐 에퀄리브리엄 내지는 뭐 이런 그런 그 정보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하는 그런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 하나 먼저 깔아놓고 갑니다.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신고전파 경제학이 그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이해하는데 이 해골 내지는 뼈대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보다 더 인간적인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근육 같은 거. 그게 바로 행동재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살과 피, 우리 뜨거운 피, 그죠?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행동재무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퀀트 투자, 여기서 나오죠? 그런 퀀트 투자라는 개념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들으시는 모멘텀 투자, 그 다음에는 워런 버핏이 한다는 그 가치 투자. 그죠? 가치 투자가 그거 value investing이고요. 여러분들 흔히 실수하시는 가치 투자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거는 때로 몰려다니면서 같이 막 우르르 가는 거. 그건 아닙니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드 센치멘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감성 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그 한참 유행이죠.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어떻게 투자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맛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매도와 고빈도 매매, 이건 점점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공매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예, 나쁜 짓을 할 때도 있고 좋은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된 우리가 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갈 거고, 그 이후에는 뭘 하느냐? 행동기업 재무적으로 CEO에 대해서 CFO, CEO, 우리의 보스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상, 그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비이성적인 모습일 때, 근자감이 쩌는 분들, 그럴 때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죠? 또 자뻑에 시달리는 그런 그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돼가는가? 그죠? 그런 분들이 왜 자주 쫓겨나는가? CEO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셨다시피 CEO의 얼굴이나 음성이나 그 다음에 뭐 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회사 주가 변동에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들 주가 지난번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아주 죽여주잖아요. 지금 뭐 페이스북 엄청나게 폭락했고 20% 하루 만에, 아마존 폭등했고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는 세상 증권 시장 아닙니까? 그 변동성, 어떤 주식이 더 변동성이 큰가, 그 CEO의 특질에 따라 다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또 저런 CEO들이 움직이는 회사는 좀 더 분식회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레그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금융 감독자 입장에서 또 회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감독할까? 감독 보고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들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인슈어런스, 보험 측면에서도요. 또 요즘은 돼지 얼굴, 소 얼굴도 다 인식을 한답니다. 텐센트, 중국의 핀테크 회사들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발표도 하고 기말고사도 나가게 될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쭉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참고 서적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이런 책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 다음에는 또 핀테크에 대한 책은 너무 널렸어요, 세상에. 그리고 지금 핀테크 4.0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있는데 5.0 금방 나오겠죠? 6.0, 40.0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책들 찾아서 탐독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 책을 보시면 충분하게 웬만큼 커버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 기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 출석 점수 이렇게 분포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프로젝트는 뭐 할 거냐?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적정 주가 추정하기.
페이가 되겠습니다. 페이, 요거 사이포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발표 형식은 10분짜리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면 돼요. 예. 팀플로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팀플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팀플 인원은 한 2명 정도로 일단, 2명에서 3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라이더 문제가 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고, 밸류에이션, 이 적정 주가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PBR, PER 이런 거 가지고서 어떻게 추정하는가. 여러분들 파이낸스 기본 과목 했을 때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기본 과목이 선수 과목이에요. 투자론 들으셨던가 아니면 재무관리 기초를 들으셨던가. 이거 안 들으셨으면은 제 과목을 지금 듣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재밌는 거고 왜 웃기는 건지 이걸 같이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안 들으셨다 그러면은 먼저 이번 학기 들으시고 다음 학기에 제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선수 과목 제가 안 들었어도 이 과목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에 해당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학부에서 경영학 전공해가지고 재무관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죠? 그러시면은 오케이, 들으세요. 제 것도 바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학부에서 전공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은행가 쪽에서, 증권사 은행가 쪽에서 내가 일을 했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선수 과목 해당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그가 아니다. 그러시면은 이걸 선수 과목 반드시 하실 것 말씀드리고요. 발표하는 거 10분짜리 유튜브 업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녹화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녹화하시면서 그걸 갖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험 이게 필요합니다. 귀찮은데요. 귀차니즘은 해당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디오를 통한 소셜 미디어, SNS 커뮤니케이션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 느끼시죠? 그죠? 신세 MZ세대 친구들 이거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분들이 이거 다 잘하는데 여러분들도 웬만큼은 해보셔야지 치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미리미리 좀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거 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중국에 계셔가지고 유튜브 접속이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아이캠퍼스로 그냥 이렇게 우리 성균관대 시스템으로 동영상 갖다가 업로드 해주시거나 다른 쉐어링할 방법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그 URL 링크만 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 이해를 한 거, 여기 성균관대 학부생 애들이 지금 유튜브 발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요거 링크 가보시면 나옵니다. 기절하실 거예요, 거의.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예, 그렇고, 중간 기말고사 30, 35%, 객관식, 주관식,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책에는 계산 문제 같은 게 없겠죠? 쉬운 걸로만 여기다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수업하다 보면은 선수 과목 지식들 필요한 것들, 그런 계산들, 좀 필요할 겁니다. 수학적인 것들, 베이지안, 이런 것, 통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참여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5%긴 한데,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참여 점수, 좋은 코멘트, 제가 만약에 얘기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분들이 있는가? 전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실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농담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건설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인간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특히나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AI 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그런 피드백이나 커뮤니케이션, 터놓고 얘기하는 거가 더 중요해요. 밑에 사람이든 위에 사람이든 간에 다 계급장 띄고 똑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저거 아닐까? 라고 건설적으로 제안해 주는 거. 그런 것들, 그런 활동을 이 수업을 통해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에 막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서로 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김 교수 뭐 너 말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실제로는 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도 전 최대한 의식적으로 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참여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에다 올려주시잔다 그랬잖아요. 발표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프로젝트 발표를 유튜브에 딱 올렸어요. 여러분의 팀이 팀 A예요. 그죠? 발표 올렸어. 그럼 팀 B나 C가 여러분 그 발표한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B의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어. 그러면요, 질문을 그 답글 있잖아요. 리스폰스. 그죠? 거기에다가 리플로 달 거예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악플 달지 마시고 선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질문을 막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단만큼, 그 개수만큼 그 팀에, 아까 A팀 발표했고 B팀이 올린다고 그랬죠? 그럼 그 B팀의 점수도 그 올리는 개수만큼 보너스 점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A팀도 발표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원우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또 방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방어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보너스로 제가 플러스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피드백이 오가면서 서로 간에 또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쭉 보시면은요, 그 오프라인 수업이 또 IMBA의 특성상, 그죠? 오프라인 혹은 Q&A 수업이 실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그죠? 대신 실시간 줌으로 하게 될 텐데요. Q&A도 마찬가지. 제가 일단은 기대 수준을 낮춰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오미크론이 지금 만만하고 무슨 뭐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느니 뭐라느니 얘기는 하지만은 저는 보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다. 네, 이거 거의 희망 고문이다. 괜히 오프라인으로 와가지고 뭐 어허야 둥기둥기 다 좋을 것 같이 생각했다가 나중에 또 못하시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대신은 실시간 줌으로 합니다.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총 4회 진행, 오프라인 수업. 그 다음에는 Q&A 총 3회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했던 줌으로 하는 거 저거는 1시간 반, 그렇게 되죠. 그리고 Q&A는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게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업데이트 되는 거, 시사적인 문제들을 또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핀테크 지금 책이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4.0 막 이러는데, 금년에 또 다르거든요. 또 이슈가 되는 게 날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IMB의 녹화 제가 비디오 했던 거, 거기서 또 진화된 것들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게스트 스피커, 손님 스피커를 제가 초청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요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 요거를 번역해 주셨던 이현열 작가님을 저희들이 모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퀀트 투자, 이분이 일하시는 곳이 두물머리, 이 천영록 대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 계십니다. 엄청난 훌륭한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영록 대표님의 회사에서 퀀트 쪽 투자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스타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특강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 강의 평가가 작년에 IMB에서 97점이라는 제 인생의 거의 기록을 세웠던 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물론 금년에도 그런 스타급의 분을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로서는 일단은 최대한 모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저도 손을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댄스라도 하겠지만은 모시는 걸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어떻게 볼 거냐. 온라인으로
24시간 테이크홈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좀 더 줄여가지고 12시간으로 할지도 몰라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여러분들이 곤란해 하실 경우들도 좀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해서, 그죠? 그럼 좀 감당할 수 있게 좀 쉽게 하는 건 어떨까? 어려웠더라도 반응들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쉬워지면은 시간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온라인 테이크홈 시험으로 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에세이 시험 한다 그랬는데, 수학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시사적인 문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증시각도기, 아니면은, 슈카월드, 아니면은 3프로TV 등등. 요즘 증권 방송 유튜브로 되게 유명한 거 많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뭐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거를 딱 보시고서 제가 시험 문제 낸 거랑 맞춰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 제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저도 매년 그죠? 새로운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한테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고, 근데 제 나름은 노력을 하는 중이니까 좀 좋게 받아들이시고 따라와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여러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서로 또 중요한 거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탐독하시기 바라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점만 얻어가려고 MBA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학점이 어쩌네 이런 걸로 막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의 초심은 뭐였습니까? MBA 하실 때 초심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실무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실제 지금 업투데이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걸로 발전을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분들이 또 파이낸스, 핀테크 이쪽에 있어서 어떤 최첨단의 기술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무엇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재밌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냥 학점 때문에 막 부담 받으시지 마시고 이 즐겁게 파이낸스가 이렇게 즐거워도 괜찮은 거야? 하는 정도로 우리가 즐겁게 스스로 이제 이렇게 업하셔가지고 기분 업하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학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